오늘도 정미경은 시어머니 윤복자의 집에 들렀습니다. 남편 상훈이가 먼저 와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미경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갓 지은 따뜻한 밥을 아들 앞에 놓더니 정미경에게는 냉장고에서 쉰내 나는 밥을 꺼내 덜어주었습니다. 남은 밥도 안 아깝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어요. 정미경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쪽이 시큰해지는 걸 느꼈죠. 25세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27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시어머니의 눈에는 남처럼 보였나 봅니다. 며칠 전 생일이었을 때도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건넨 선물은 낡아서 먼지가 앉은 청소기와 손잡이가 찢어진 가방이었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요즘 안마의자가 좋다더라. 하나 사줘야겠다. 아, 그리고 텔레비전도 바꿔야 하고 집도 좀 고쳐야겠어. 돈 좀 준비해놔. 정미경과 상훈이는 딸 서윤이의 대학 등록금으로 이미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소문을 냈어요. 우리 며느리가 사치만 하느라 아들 돈 다 쓴다더라. 시어머니는 굶어 죽어도 상관없나 봐. 늙으면 죽어야지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말들은 항상 정미경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마치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요. 정미경은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쉰밥을 받아든 정미경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밥을 억지로 삼키면서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지 생각했죠. 2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상훈이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그랬듯 말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부부는 한동안 침묵을 지켰어요. 정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7년 동안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뭔가 부족한 며느리였나 싶기도 했고요. 요즘 들어 몸이 많이 아픈데 병원에 가봐야 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병원비가 걱정이었어요. 딸 등록금도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인데 괜히 돈만 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미경은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몸의 이상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심각한 병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미경을 불러드렸어요. 차트를 보던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유방암 말기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길어야 석 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미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52회를 살면서 이렇게 다리가 후들거린 적은 없었죠.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미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냈어요. 저녁을 준비하고 서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상훈이가 퇴근해서 들어오자 정미경은 조용히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병원에 다녀왔어요.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유방암이래요. 말기라고. 상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께는 언제 말씀드릴 거야? 당신이 말해주세요. 제가 직접 하면 또 괜한 소리 들을 것 같아서요. 정미경은 이미 시어머니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위로보다는 차가운 말을 들을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날 저녁 상훈이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미경은 옆에서 들리는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 미경이가 많이 아파요. 아프면 병원 가지. 뭘 그리 호들갑이야. 말기암이래요. 석 달 정도.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장례식? 그런데 돈 쓰지 마. 조그만 데서 국밥이나 돌려. 어차피 자식 하나 낳고 병만 얻은 년이 죽는다는데 뭘 호들갑이야. 관은 대충 싸도 되겠더라. 정미경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참혹했어요. 소식을 들은 친정 식구들이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정미경이 입원한 지 이틀 만의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정미경의 손을 꼭 잡고 흐느꼈습니다. 내 새끼, 아프다는 말 듣고 잠도 못 잤다. 사촌 언니도 와서 병상 옆에 앉았어요. 어릴 때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릴 때도 너는 참기만 했지. 왜 늘 혼자 다 짊어졌어? 친척들은 하나둘씩 병실을 찾아와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모도 멀리서 달려와 정미경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우리 미경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견디고 있었니? 병실은 친정 가족들의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미경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만 집착하느라 이런 따뜻한 마음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나 봅니다. 반면 시가 쪽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상훈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 형제들에게 알렸지만 돌아온 말은 시큰둥했습니다. 죽은 사람보단 산 사람이 중요하지 않냐? 병문안 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심지어 시누이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어머니도 안 가시는데 우리가 뭐하러 가. 괜히 시간 낭비 말고. 정미경은 이런 소식을 전해 들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정말 그 집 며느리 맞았던 걸까? 27년을 한 가족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음 앞에서는 이렇게 외면당하는군요. 친정 가족들의 따뜻함과 대비되어 더욱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이가 수업을 마치고 병원에 왔어요. 딸의 얼굴을 보니 조금이나마 마음이 위로되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다. 우리 서윤이가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정미경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 말이죠. 정미경은 가족들에게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나 받아보고 싶어요. 한 번만. 의사와 상의한 결과 잠시 외출 허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상훈이와 서윤이가 함께 부산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해가 떠오르기 전에 바다는 고요했어요. 정미경은 휠체어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기분은 평온했어요. 정말 예쁘다. 오랫동안 병실에만 있었던 정미경에게는 자연의 소리가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소리, 갈매기들의 울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어선의 엔진 소리까지도요. 상훈이는 아내 옆에 조용히 앉아 함께 바다를 바라봤어요. 서윤이도 엄마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정미경이 입을 열었어요. 다음 생에는 더 사랑받고 살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 상훈이의 말에 정미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시어머니한테는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랑 이렇게 된 것도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좀 더 잘했으면, 좀 더 예쁘게 굴었으면. 상훈이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평생 자책하며 살아온 아내가 안쓰러웠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수평선 너머로 붉은 빛이 퍼져나가면서 바다 전체를 물들였습니다. 정미경은 그 광경을 보며 마음 깊이 간직했어요. 예쁘다. 정말 예쁘다.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일출을 바라봤습니다. 정미경에게는 평생 위로받지 못했던 삶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평온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도 잠시, 병원으로 돌아온 정미경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경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진통제로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정미경은 끝까지 의식을 놓지 않으려 애썼어요.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상훈이는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어요. 어머니, 미경이가 정말 위험해요. 한 번만 와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휴, 걔 죽으면 동네 사람들 불러 잔치나 해야겠네. 잘됐다 싶다. 그 말을 들은 정미경은 혼수 상태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정신을 붙잡았어요. 상훈이의 얼굴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 나도 들었어요. 잔치 얘기, 너무 슬펐어요. 미경아, 꼭 이렇게 됐어야 했을까요?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말 한마디라도 하고 싶었는데. 정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27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들어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나도 잘한 건 없지만 어머니도 나한테 실망하셨던 부분이 있었겠죠. 그냥 사과드리고 싶었는데 못하고 가네요. 상훈이는 눈물만 흘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는 아내가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당신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되나 봐요. 사랑받으려면 뭔가 더 있어야 하나 봐요. 정미경은 마지막 힘을 다해 상훈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윤이 잘 키워주세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분 나름대로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정미경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미움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정미경이 세상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훈이는 아내가 남긴 유언장을 꺼내 다시 읽어봤어요. 정미경의 마지막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부족한 며느리였을지도 몰라요. 어머니는 나한테 정을 못 주신 게 아니라 나를 딸처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걸지도 몰라요. 그 마음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언장을 읽으면서 상훈이는 아내의 마음씨가 새삼 고마웠습니다.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이해하려 했던 정미경이 대견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정말 한마디만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 말을 못해서 많이 아쉬워요. 상훈이는 유언장을 다 읽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서러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윤이도 엄마의 유언장을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상훈이는 딸을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미경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평생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딸만큼은 꼭 지켜주겠다고요. 친정 가족들도 정미경의 유언장 내용을 들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며느리의 마음씨에 감탄했어요. 저렇게 마음 착한 아이를 어떻게. 모두가 정미경의 인품을 그리워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미처 몰랐던 그의 깊은 마음을 유언장을 통해 알게 된 거죠. 상훈이는 고개를 떨구고 한마디를 되뇌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잘 살았어요. 그제서야 정미경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던 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장례식장에는 친정 가족들과 몇몇 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미경의 뜻에 따라 소박하게 치르는 장례식이었습니다. 상훈이는 아침부터 긴장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올지 안 올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마지막까지도 냉정했던 어머니였지만 그래도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장례식장 한쪽으로 검은 한복을 입은 윤복자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상훈이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반가움보다는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왜 이제야 와요? 마지막에 딱 한 번만 와주셨어도 그 사람 그렇게 안 갔을 텐데. 상훈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 꼭 그렇게 차갑게 굴었어요? 그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시어머니 윤복자는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있었어요. 가슴 한쪽이 답답했지만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도 마음이 있으실 텐데 왜 그렇게 냉정하게만 굴었어요? 상훈이는 눈물을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27년을 한 가족으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따뜻한 말 한마디 못 들어보고 갔어요. 윤복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평생 몰랐던 사람이었거든요. 상훈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랑은 끝이에요. 저는 다시는 어머니 안 봐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상훈이는 돌아섰습니다. 윤복자는 혼자 남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상훈이와 서윤이는 부산 근처 작은 바닷가 마을로 이사했어요. 정미경이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했던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서윤이는 대학을 휴학하고 아버지와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아버지 혼자 두기가 걱정되었거든요. 매일 저녁이면 부녀는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정미경을 그리워했어요. 엄마가 여기 다시 오고 싶어 했지? 서윤이의 말에 상훈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정말 좋아했던 곳이야. 엄마는 왜 그렇게 착했을까? 할머니가 그렇게 해도 끝까지 이해하려고 했어. 상훈이는 딸의 말을 들으며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정미경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음 생에는 그냥 사랑받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 그 말을 들을 때는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미경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친정 가족들의 사랑, 남편과 딸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잖아요. 상훈이는 어머니 윤복자와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분노 때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쓸쓸해하신다는 말도 있었지만 상훈이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그래도 할머니는 가족이잖아. 가족이라고 해서 다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엄마한테 너무 심했어. 서윤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거든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면서 하루가 저물어갔어요. 상훈이와 서윤이는 손을 잡고 파도가 밀려오는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엄마도 이런 풍경을 보면서 마음이 평온해졌겠다. 서윤이의 말에 상훈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미경이 바다를 보며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기억났거든요.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우리가 그걸 잊지 않고 살면 돼.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정미경을 그리워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와는 끝까지 화해하지 못했지만 정미경은 충분히 사랑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한편 서울에서는 윤복자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손녀딸이 떠난 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한 것, 마지막까지도 냉정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윤복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너무 늦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상훈이는 정미경이 마지막에 남긴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다음 생에는 그냥 사랑받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정미경은 이미 충분히 사랑받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만 그 사실을 몰랐을 뿐이었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그걸 알고 계시겠죠? 상훈이는 바다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대답하는 듯 들렸어요. 정미경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라며 부녀는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어요. 정미경이 바라던 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추모 방법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멀리서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미경이 들었던 그 소리와 똑같았어요. 상훈이와 서윤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있지만 그 사랑의 기억은 영원히 간직하며 살아가겠다는 마음과 함께요.